야, 초등부반도 아니고 증식과 종식을 뭐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죠? 자,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이제 빈칸 추론이 아니고요. 그죠? 여러분들 삽입이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스타일로 들어갈 거고,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 파트는 여러분들, 순서별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각종 EBS 올림푸스로 이제 12회차는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9 데이 9 선생님이 지금 한 지문당 2분 30초 줄 건데, 총 6분 드릴게요. 6분 드릴 테니까 지문까지 좀 문제 푸는 스타일 요령 빼고 지문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는 구조로다가 좀 풀어보십시오. 참고로 1번은 푸신 친구 있을 거예요. A타입은 아마 EBS 하는 친구들은 풀어봤을 겁니다. 자, 6분 드릴게요. 렛츠 팡팡. 샤프심 없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꼼꼼하게 보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답을 먼저 부를 건데, 저번에 얘들아 사탕과탐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제이슨쌤이 혹시 조사하셨니? 아직 안 했어? 그래?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그 친구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하고 있던 책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일단은 타 학원이 됐든 다른 자기가 동영상 강의 됐든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학원이라든가 뭐 동영상 강의 안 듣는 친구는 EBS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EBS가 고2 타겟으로 사탕과탐이 있지는 않아. 고3 동영상이라든가 고3 이제 타겟으로 교재가 있거든. 그것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EBS 적극 추천하고요. 아니면 뭐 메가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사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EBS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EBS 책이 아마 인터넷 사면 한 6천 얼마? 8천 얼마? 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과목 정도 다음 시간에 갖고 오시면 확인은 좀 할게요. 확인을 하고 다른 학원이라든가 동영상 자기가 하는 친구들은 건들진 않겠습니다만 확인만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좀 따로 계획을 좀 잡아볼게요. 알겠죠? EBS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정답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9의 A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B번의 정답은 4번. C번의 정답은 5번. 자, A번 맞았다. B번 맞았다. C번 맞았다. 오, 가만한 친구도 있고 좀 갈리는데, 자, B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B번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B번에 보니까 enabling animal to, 자, enable이라는 단어는요,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당연히 문법적으로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enable 이라는 동사는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그죠? 동물들이 뭐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이라서 여기까지 주어로 잡혔고요. is an almost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 자, 학습에 있어서의 universal, 뭐 세계적인 뜻도 있지만 보편적인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 적어볼까요? 보편적인.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단어에서 universal 나오고요, global 나오면 약간의 어휘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이에요. 이게 범세계를 아우르는 뜻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고요. universal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나 common의 뜻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어휘에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 동의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습에 있어서의 아주 보편적인 기능이다. 자, 동물들이 뭘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뭘 하나 봐. 그게 아주 보편적인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뭔가 표현이 나왔죠. 학습에 있어서. 그죠? So most animals innately avoid objects. 자,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다가 어떤 대상을 피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선생님 읽었는데요. 지금 대조적인 표현이 2개 나왔죠? 뭐랑 뭐가 대조적인 표현이니? 영어에서 이거 주로 잘 잡아. 뭐랑 뭐가 대조적인 표현이야? 일단 learning이라는 것은
학습이란 것은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이거는 영어에서 후천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조의 표현으로다가 뭐가 나왔어? innately, 본능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죠? 이건 선천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사가 같지 않더라도 약간 대비되는 그런 단어들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적인 어떤 기능에 있어서 또는 본능적인 얘네들의 뭔가 어떤 경향,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동물들은요, 어떤 대상을 피하는데 어떤 대상이냐면 they have not previously encountered. 자, 동물들이요, 이전에는 직면하지 않았던, 그죠? 현재 완료예요. 그런 대상들은 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능적인 특징 하나 잡혔어요. 동물들이라는 일단 큰 범주가 있고요. 자,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뭐야? 직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봐. 이 글은 아마 아이들의, 그 동물들의 후천적인 어떤 기능, 선천적인 어떤 하는 그런 기능들을 얘기를 할 텐데, 정작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구간은 뭐에 대한 기능일까? 후천일까, 선천일까? 당연히 후천적인 기능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문을 공부할 때는요, 연구를 할 때는 좀 구분을 하면서 categorize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So, unfamiliar object may be dangerous.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친숙하지 않은 대상들은 위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피한다라고 이제 뭔가 근거를 얘기를 해요. So, treating them with caution have survival value. 자, 그래서 주의를 가지고, 그죠? 윗다음에 명사, 추상명사 나왔어요. 오추용 전추부 기억하시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주의를 가지고 그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대하는 것은 생존가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좀 별표 쳐볼게요. 오늘 요 단어 굉장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존가. 참 우리 EBS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생존가라는 거, 우리나라 말로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각 종이 지닌 특성이 있어요. 여기 땡땡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건데, 혹시 답을 바로 풀 수 있는 친구 있니? 각 종의 특징이 있잖아요. 인간종, 토끼종, 코끼리종, 각각 그 종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를 위해서 자기들이 그걸 지니고 있어. 그러한 기능이라든가 효과를 영어에서는 생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뭘까요? 일단 정답은 없어. 다 얘기해봐.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번식도. 생존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 있어? 얘랑 연관될 그런 표현이겠지, 당연히. 영어에서 생존을 뭐라고 표현해? 서바이벌. 그거는 생존 영어로 얘기하면 서바이벌이고, 또 번식도, reproduction. 분명히 영어에서 생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문도 있어요. 또 혹시 이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The fittest of a survivor. 정답을 적어드릴게요, 그냥. 적응입니다. 영어에서 보통 번식도 굉장히 좋거든요. 생존이란 것은요,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환경에 누가 가장 잘 적응하느냐, 그거를 영어에서는 주로 생존이라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각 종의 특성을 적응을 하기 위해, 그죠? 적응을 위해서 지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효과 같은 것을 이제 생존가, for survival value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적응을 하면요, 그 환경에 부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생존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번식, 그 다음에 부합, 적응, 뭐 적합 다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숙하지 않은 대상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숙하지 않은 대상은 이제 위험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한다? 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생존을 위한 하나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생존을 위한 기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So, however, 그러나 if it persists in such careful behavior could interfere with feeding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to the extent that the benefit of caution would be lost. 자, 만약 이거 있잖아요. 내신이라면요. 여기에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굉장히 적합하거든.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 그래서 일단 본능적인 어떤 특징 하나 더 잡혔어요. 직면하지 않은 그런 대상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를 가지고, 주의 경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러나 자 그런 아주 주의 깊은 행동들이 그죠? persist in이라서 여긴 지금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어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들이 지속이 된다면 그죠? 근데 뭐 그들에게 지속이 된다면 이라서 인에 대한 전치사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들에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주의 깊은 행동들은요. 아마 먹이 섭취, feeding. feeding 자체가요, 먹이를 주는 것 플러스 먹이를 먹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좀 큰 단어예요. 먹이 섭취를 방해할 수 있거나, 그죠? 또는 다른 어떤 필수적인 활동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to the extent that 하면요, that 이하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주의를 해서 득이 될 것이 오히려 손실될 때까지. 자, 주의를 해서 득이 될 만한 건 사실 뭐가 있어? 적어도 죽임을 당하진 않겠지. 피하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어떤 먹이 섭취라든가 필수적인 어떤 행동을 못하니까 그 정도. 그죠? 주의를 해서 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잃어버리는 것까지. 이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생존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 가장 위협적인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의를 해서 얻는 것은 생존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죠. 그죠? 근데 그게 이뤄져. 그러면 결국은 이건 죽음이야. 그죠? 죽음의 정도까지 방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왜 밑줄을 쳤냐면 이 부분에 그죠? 실질적인 죽음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주의를 가지고 대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가 나오죠. 먹이 섭취라든가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a turtle, 하나의 거북이가 나오는데 that withdraws into its shell at every puff of wind or whenever a cloud casts a shadow. 자, 그래서 어떤 거북이냐면 withdraw, 인출하다의 뜻도 있는데요. 빼내다의 뜻도 있지만 얘가 전치사 into와 함께 쓰이면 그죠? 어디 속으로 숨다, 움츠리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의 껍질에 숨는 그러한 하나의 거북이. 그런데 어떨 때마다 at every puff. 자, 퍼프라는 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 화장품에서 퍼프가 이렇게 있는데 한 방에 휙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퍼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람에다 쓰인 표현이니까 한 방에 훅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바람에도 움츠리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때마다 cloud, 구름이, 그죠?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움츠리는 그러한 한 거북이는 여기까지 실질적인 주어예요. 그죠? 아마도 을은 never win races. 경주에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대.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경주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니? 이 질문에서는. 진짜 지금 얘가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 질문에서의 경주라는 것은 뭐야? 생존이죠, 생존. 그죠? 생존을 잘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죠? Not even with a lazy rabbit. 자, 심지어 누구랑 있을 때도 아주 게으른 토끼와 있을 때도 이때 낫은요 실제로 이게 경주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게 사실상 앞에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turtle은요 얘랑 같이 겨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생존은 더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So to overcome this problem, s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실질적으로 지금 역적이 느껴지니? 얘네들 동물들의 타고남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잖아. 너네들 있잖아. 직면하지 않은 것들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다 보면 너네 생존이 지금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거북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놓고 근데 이런 문제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 자, 앞에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사실 역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눈치 많이 못 채세요. 뭐 however이라든가 but 같은 거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들은 역접으로 충분히 잘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얘도 자체가 역접이에요. 자, 문장이 전환이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앞에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는데 Almost all animals are habituated to safe stimuli that occur frequently.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은요. 자, 뭐 해야 된대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야 된다. 자, 여기서 얘들아 habituate in 요거 단어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abituate in 동사로 쓰인 건데요. 뒤에 in이 나오냐, to네요. to가 나오냐, in이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좀 다르는데, 자, to가 나올 때는요, 어디에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의 뜻이고요. 참고로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to 부정사 아님. 그 다음에 in이 나오면요, 어디에 거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서식하다. 서식하는 건 뭐야? 니네 어디에 서식하고 있니 지금? 인천 서구. 그죠? 서식하고 있잖아요. 거주하다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모든 동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 이거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안전한이라는 형용사랑 자극이라는 이 명사가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자극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니? 익숙한 것에 자극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자극이 표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안전한 자극이래.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겉보기에 외관적으로 아주 위협적이지 않은 그러한 자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겉보기 아주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자극에는 좀 익숙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자극에 대한 이제 안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일어나는 이라고 그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다소 좀 안전한 자극에는 익숙해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솔루션이죠. 그죠? So 학습 후천적인 거 안전한 자극에는 좀 익숙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잖아요. 그죠? 친숙하지 않은 자극인데 자꾸 하다 보면 학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죠? So confronted by a strange object, an inexperienced animal may freeze or attempt to hide, but if nothing unpleasant happens, sooner or later it will continue its activities. 자,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요, 주어가 경험이 없는 동물들이 실질적인 여기 분사 구문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동물들이 낯선 대상에 의해서 이렇게 직면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if an inexperienced animal is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면이 되어진다면 그 경험이 없는 그 동물은 아마도 꽁꽁 얼거나 아니면 숨으려고 그렇게 시도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죠. 그죠? 처음에는 다 그런 본능이 있어. 그죠? 피하거나 뭔가 꽁꽁 얼거나 숨는 그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만약 뭔가 좀 안 좋은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토끼인데 옆에서 호랑이가 딱 나타나. 그럼 보통 토끼가 얼 거 아니야? 아니면 숨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호랑이 그냥 숭 지나가. 날 위협하지 않아. 날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자, 머지않아 continue. 자, 얘네들은요, 그죠? 경험이 없는 동물들은요, 계속해서 걔네들의 행동을 해나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게 뭐니? 실제적인 learning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학습이잖아요. 그죠? strange object를 마주했을 때 어떤 학습, 인지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죠?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행동을 해 나간다. So, the possibility also exists that an unfamiliar object may be useful. So,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a closer inspection may be worthwhile. 그래서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계속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또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통 일형식에 있어서 얘들아, exist는 일형식이 동사잖아요. 이런 애들의 주어가 저렇게 추상명사일 때는 추상명사를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시 그 뒤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접속사 대시, 그죠? 동격으로 쓰인 겁니다. 저 possibility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익숙치 않은 대상이 유용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또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호랑이가 옆에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입에 뭐 간식을 먹이를 갖고 가다가 지나가는데 살짝 떨거나 근데 얘는 그냥 지나가. 그랬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토끼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활동 가능하고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유용한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 자, 만약 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 즉각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죠? 면밀한 그러한 조사가, 면밀한 관찰이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서 좀 하나 물어보자. A closer inspection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직역하면 더 면밀한 관찰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토끼, 벌써 이게 토끼가 아니고 거북이죠? 거북이가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뭐 하는 거야? 옆에서 그래도 지켜보는 거, 그죠? 도망가지 않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자, 아까 네모가 빈칸이 동물이 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동물이 도망가지 않고 학습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건 학습적으로 어떤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So, weigh the benefit of treating familiar thing with care. 자, 친숙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그죠? 그렇게 배려심 있게 대하는 것에 대한 이점에 무게를 둔다? weight가 동사로 쓰이면 무게를 두다 라는 뜻이 있죠. 자, 친숙하지 않은 것에다가 더 배려심 있고 더 주의 깊은 다루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친숙하지 않은 것을, 그죠? 조금 익숙해지도록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plan escape route after predicting possible attack. 자, 그럴듯한 공격을 이제 예견한 후에 피난 경로를 계획한다? 도망갈 경로를 미리 계획한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closer inspection이야. 옆에서 떠나지 않고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지켜보는 거. 그죠? 완전 반대의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틀리고요. Overcome repeated feeding failures for survivor. 자, 생존을 위해서 반복된 이런 먹이 섭취의 실패를 극복한다? 먹이 섭취의 실패를 극복하는 거는 아니죠. 혹시 3번이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선생님 생존이 먹이 섭취 아니에요? 먹이 섭취를 실패하는 것을 극복한다? 라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위협적인 대상,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피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Operate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i. 자, 무해한 그런 자극의 존재에서도 움직인다. 이때 operate는요, move, act의 뜻이 있어요. 활동하다, 움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해한 스티뮬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도 나왔지만 뭐예요?
safe 스티민이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낯선 대상이 되겠다. So, strange object.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표현으로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인 거고, 존재죠, 존재. 존재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기능을 한다, 움직인다,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monitor the surrounding area regularly. 자, 주변의 어떤 주변의 환경을, 주변 여건을 규칙적으로 모니터 한다? 아니죠. 그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이 좀 아마 제일 오답률이 높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What is in a name? 자, 이름에는 무엇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at which we call a rose. 자, 우리가 꽃이라고, 장미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은, 선생님이 call 몇 번 얘기합니다. call은 전치사 필요 없어요.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실질적인 오형식 문형이고요. 그죠? 여기는 지금 A에 대한 대상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by any other name. 자, 다름에 의해, 다른 어떤 다른 이름에 의해서라도 would smell as sweet. 자, 달콤한 것과 같은 그러한 냄새가 날 거래. 자,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한 바퀴 좀 빗고 왔거든요. 아니, 살짝 돌려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미라는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꽃을 우리가 장미라는 이름 아니고, 얘를 선생님이 소위 오산이라고 얘를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달콤한 것과 같은 냄새가 날 거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잃는다, 안 잃는다? 본질을 잃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지? 굉장히 심오한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thought of Shakespeare's points up a difference between roses and saying paintings. 자,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생각은요, 뭐를 강조하냐면 point up은요, 딱 찍어서 올리는 거야. 이거 강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empathize랑 똑같아요. 셰익스피어의 이런 생각은 어떤 차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자, 장미와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예컨대 그림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지금 대체가 나왔는데, Roses와 지금 작품이라고 그래서 대비되는 두 개의 표현이 나왔어요. 진짜 장미가 있고, 그죠? 페인팅에서의 장미가 있고. 사실상 이거 대조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죠? differences라고 대놓고 얘기하잖아. 뭐와 뭐 사이에 근데 굉장한 차이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이거 대조에 관련된 지문의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장미와 같은 그런 자연물은요, 자, 전자입니다. 장미와 같은 이런 자연물은 are not, 자, 뭐뭐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they are not taken as vehicles of meanings and messages. 자, 이런 자연물은요, 또한, 자, 요거 한번 take라는 표현, 단어 좀 짚고 넘어갈게요. take A as B. 이건 regard A as B랑 똑같아. A를 B라고 여기다. 취하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연물들은요, 의미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여겨지지 않는데, 자, vehicle이란 게 수단, 매개체 여러 뜻이 있죠. 매개체. 개할 때 I 맞아? 매개체 맞아요?
다시 말하면 자연물과 지금 페인팅을 구분하고 있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선생님이 좀 위에다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Natural object. 자연물에서의 장미와 페인팅에서의 장미를 지금 구분하는 그런 글일 거거든? 근데 전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부분에서 무슨 특징이 있었어? 본질을 지니고 있어? 없어? 잠깐만 이거 잘 봐야 돼.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달콤한 것과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잖아. 다시 말하면 본질을 잃지 않는데 그 이름이 거기 속에 들어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이름이야.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시지? What is in a name 이라잖아. 이름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럼 전자 같은 경우는 장미는 자연물은 이름 속에 본질이 있다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이름 속에 본질은 없는 거야. 왜? 이걸 우선이라 불러도 얘는 그냥 달콤한 것이 냄새가 나는 그런 개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름 속에 본질이 존재하지 않음이야. 왜?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본질이 잃지 않는다는 것은 이름에 그게 없는 거거든. 이름이 바뀌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자연물은 메시지라든가 여기다가 2번을 적을게요. 메시지라든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럼 매개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연물은요 belong to no tradition, strictly speaking have no style and are not understood within a framework of culture and convention. 자, 대놓고 뭐라 그래요? 자연물은 전통도 없어, 엄밀히 말해서 양식도 없어, 꼭 장미가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양식도 없는 거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로서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는데 문화라든가 어떤 관습의 그런 틀 내에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자, 문화라든가 관습의 틀로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오히려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이 자연물들은요 are sensed and savored relatively directly without an intellectual mediation, and so what they are called either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has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of them. 자, 저 앞에 있는 저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서 지금 다 나오거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연물은 감지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음미하다의 뜻이 있는데 뭐 감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다가. 그죠? 근데 뭐 없이? 어떤 지적인 매개 없이. mediation 별표 치세요. 매개라든가 중재란 뜻입니다. 아까 fake 기억나시죠? 윗부분에 있는 fake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메리에이션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부연 설명하는데, 저 유사어 누구 있니? 얘는 매개 중재. 메디테이션은 뭐야? 메디테이션. 유사어야, 유사어. 얘는 뭐야? 명상. 그죠? 적어 넣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지적인 매개라는 것은요, 지적인 어떤 경험을 뜻해요. 지적인 경험 없이도 우리가 장미라는 거 듣보잡이야. 근데 어떻게 해도 장미 봤는데 우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물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가 아니라 오히려 뭐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무슨 특징을 잡아요? 직접적으로 감상하는 그런 대상이다. 어떤 지적인 경험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부르는 것은, 그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게 개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집합적으로든 간에 어떻대? 우리의 경험과는 연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ave bearing on 하면요. 뭐뭐와 연관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는 연관이 없다. 근데 let를 이제 넣었으니까 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물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경험과는 연관이 없다. 자, 그러면 아마 painting rose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아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제 대놓고 역접 접속사 나옵니다. 반면에 자 예술 작품에서 제목 붙여진 것은 자 title이라는 단어 좀 별표 좀 칠게요. 제목을 붙이다라는 뜻인데 얘도 사실상 콜처럼 오형식의 어떤 문형으로다가 title A, B A에게 B라는 제목을 붙여주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보통 얘는 title은요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 제목이 붙여진 것은 그래서 붙여지다 라고 해서 수동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오히려 이런 구문으로 보기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에 붙여진 제목이 붙여진 것은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n aesthetic phase it presents and on the qualities we correctly perceive in it. 자, 엄청난 영향을 준대요. 어디에다가? 어떤 미적인 부분에다가, 미적인 면모에다가. 일단 face는 대가리 아니고요. 면모, 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시하는 이 예술 작품이 제시하는 그 미적인 면모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거고요. 다시 말하면 페인팅 로즈에서의 제목은 이름은 어떻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때 이름은 뭐예요? 작품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적인 면모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 작품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그런 어떤 특징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qualities 특징. 자, on 병렬이죠. 전치사 on 병렬. 그래서 미적인 면모, 작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지되어지는 어떤 특징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o, a painting of a rose by a name other than the one it has. 그래서 장미라는 그런 작품은 그런데 by a name other than the one it has. 그 작품이 그죠? 그 작품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워진 그러한 장미라는 그런 작품은요. might very well smell different and aesthetically speaking. 자, 심미적인 그런 관점, 미적인 관점에서 미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다른 냄새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똑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무슨 이야기야? 똑같은 장미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다른 이름에 의해서 불려진다면 굉장히 두 작품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까 natural object에서 장미는 어떻다 그랬어? 다른 이름으로 불러진다 하더라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 왜? 이름 자체에 어떤 본질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지금 뭐가 나오냐면 The painting titled The Rose of Summer and in this discernible painting titled The Vermilion and what's that? Womanhood are physically but also semantically and aesthetically distinct object of art. 자, 뭐라고 제목 붙여진 그림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식별할 수 없는 그림이야. 근데
버밀리언, 뭐, 워멧 후드라고 불리워지는 식별할 수 없는 그림이란 것은 1번 작품하고 2번 작품이 어떻다? 식별할 수 없대잖아. 그럼 뭐야? 똑같다. 그죠? 똑같은 작품인데 지금 이름이 어때요? 타이틀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제목이 달라. 근데 그런 것은 어떤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변을 펼치세요. 나 시험에 내겠지. 그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symmetrically. 의미적으로. 원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나 굉장히, 예술에 있어서 되게 다른 작품이다. 다른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physically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알겠니? 한번 응용해봐. 물리적으로야. 이 뜻이 갖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물리적으로긴 한데 여러분들 작품을 볼 때는 무슨 물리를 활용하니? 작품 볼 때 시각을 당연히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때 물리적으로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은 시각적으로입니다. 시각적으로. 보기에 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그죠? 미적으로 전반적인 미적인 개념에서는 이거는 엄연히 다른 예술의 다른 작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물에서의 어떤 이름과 작품에서의 이름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한 글이었고요. 자, 우리가 빈칸을 풀어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연물에 대한 그러한 특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연물은 우리의 경험이 녹아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경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 왜? 의미라든가 매개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랬잖아요. 그죠? 바뀌지 않는다? 분류되지 않는다? preserved, 보존되어지지 않는다? 통제되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의미와 어떤 여기서 나와 있잖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Day 10 A, B, C 풀어보십시오. 응? 야.
2분 더 드릴게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같이 정답을 좀 맞춰볼게요. A번의 정답 4번. B번의 정답 2번. C번의 정답 4번. 혹시 C번 맞은 친구 있니? 있어. 한 2명. C번을 같이 살펴볼 건데, C번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나옵니다. 자. Not all golden rules are alike. 자, golden rule. 골든 룰이라고 적을게요. 요거 조금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골든 룰이란 게 앞으로 소재에 나오면은 이게 그리스도교 윤리학 법칙인데요. 물론 밑에 혹시 읽어본 사람 이거 이해되니?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런 뜻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런 것을 니네들이 행하라 이러한 이제 윤리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내용을 베이스로다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not all golden rule이야. 자, 모든 골든 룰이 부분 부정이죠, 그죠? 모든 골든 룰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not all 이라는 표현 부분 부정 나왔습니다. 야. So two kinds emerge over time. 자,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지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The negative version instructs restraint. 자, 부정적인 버전은 뭐를 지시하냐면, 뭐를 나타내냐면, restraint. restraint 무슨 뜻이야? 제약, 제지. 자, 골든 룰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해요. 자, 첫 번째. So the positive, 이번에는 긍정적인 버전은 encourages intervention. 개입을 촉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intervention이란 것은 개입이죠, 개입.
자, 이 지문 좀 잘 뜯어보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 제약과 개입에 대한 A-B의 구조로 대비되는 지문이 아니야. 잘 봐봐. One sets a baseline of at least not causing harm. 자, 하나는요. 어떤 초석,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뭐에 대한 기반이냐면 적어도 그죠? 해를 가하지 말자라는, 해를 유발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둔다라고 합니다. 자, 제약이라는 거. 그죠? 제약이란 것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한테 해를 가하지 말자. 해를 끼치지 말자라는. 내가 길 가다가 담배를 피고 싶더라도 담배를 어떻게 해야 돼? 제지하고 제약을 해야 돼. 왜? 내가 길 가다 담배 피다 보면 남한테 해가 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자, the other points toward aspirational and idealized beneficent behavior. 자, 나머지 the other이라는 건 이거죠. 긍정적인 버전은요. 뭐를 이제 시사하냐면 자, 염원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선의의 행동. The beneficent 별표 치세요. beneficial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선호를 베푸는, 선의를 베푸는. beneficial하고 달라요.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버전의 개입이란 것은 뭐다? 선의를 베푸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노인분이 쓰러져 있어. 그럼 내가 제지하고 제약해야 돼? 아니야. 개입을 해서 선의를 베풀어줘야 돼. 이 두 가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So, while examples of these rules abound, 자, abound라는 건 풍부하다, 주어가 풍부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러한 규칙의 사례들은요, 굉장히 풍부한 반면에 이런 것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대. 그죠? Too many to list exhaustively, let these versions suffice for our purpose here. 자, 근데 이거를 나열하기에는 too many, 너무 많아서 되게 exhausted, 굉장히 지친다, 굉장히 탈진된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죠? 부연 설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러한 버전들을 두 가지 버전 얘기했죠? 어떻게 하자? 그냥 충분하게 그렇게 두자, 내버려 두자. 근데 뭘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냥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자. 이런 그냥 의미예요. 큰 범주 두 가지로 나누자. 그러니까 what is hateful to you? 너에게 뭔가 좀 별로 안 좋은 거, 좀 귀찮은 것을 어떻게 하라? Don't do to other.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도 hateful,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도 하지 마라. 그죠? And love another as yourself. 자, 다른 사람들, 타인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전자, 이거는 얘들아, 제약이야 아니면 개입이야?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제약에 해당하는 그런 목적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너 자신처럼 남을 사랑해라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입에 해당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both versions insist on caring for others. 요걸 발표쳐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얘들아, 얘를 A, B로 둬서 상반된 내용의 그런 지문이 아니야. 여기선 뭘 상반된 내용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두 가지 버전, 두 개의 버전의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 뭘 주장한대요? Caring for other.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를 주장한다. 자, 공통점이 일일이 잡혔습니다. 둘 다 사실은 뭘 위한 거야? 타인을 위한 거야. 그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 타인을 나 자신과 생각해라. 이런 것은 사실은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배려. So, whether through active omission. 자, omission이란 것은요, 물론 방출이라는 뜻도 있지만, 누락. 아니면 이거는 행하지 않음. 뭐 실질적인 사전에 찾아보면요, 누락이라든가 방출의 뜻이 있는데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행하지 않는 거야. 행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든 such as not injury, 뭐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와 같이 아예 행하지 않아. 그죠? 담배를 피지 않아. 아까 예를 들었잖아. 길 가다가 암만 피고 싶어도 행하지 않아. 그런 거든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든 간에, 아니면 이번에 commission은 얘의 반이어예요. 얘는 행하는 겁니다.
Now. 그죠? By actively intervening. 자, 즉각적인, 능동적인 그러한 개입에 의해서든 행하는 행동이든 간에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뭐다?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가 이제 그러나죠. 그러나, while these golden rules encourage an agent to care for another.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했던 말 또 해요. 이 골든 룰이 그 행위자, 에이전트는 행위자예요. 이걸 행하는 사람, 그죠? 골든 룰을 행하는 사람이 뭐 하도록? 타인이죠. another 영은 그냥 막연한 타인이에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encourage, 권장하는 반면에 이 골든 룰은 또한 뭐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앞에 내용까지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나올 거고요. 이 뒤에서는 이제 뭐가 나올 거야? 다른 초점을 두고 있는 두 개의 공통점 2가 나올 거예요. 보니까 뒷문장을 이제 보고 푸셔야 되는 건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The purposeful displacement of concern away from the ego, not less, remains partly self-referential. 자, 의도적인 displacement라는 건 뭐야? placement 두는 거잖아. 배치하는 거잖아. displacement는 뭐예요? 나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displacement는 배치가 아니고 뭐야? 떨어뜨리는 거? 이탈?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away from the ego야. 자,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그러한 어떤 관점의 의도적인 이탈. 다시 말하면 자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한 의도적인 이탈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거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언급적인 상태로 남아있대. 자, 잘 보세요. self-referential이에요. 자기 언급적인, 다시 말하면 자기도 그 순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일단 referential 단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언급을 한다는 것은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자, 윗문장에서는요, 자아랑은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의도적으로 자아를 좀 분리시켜서 타인을 위한,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부분적으로는 뭐다? 타인이 아니고, 자신이란 것도, 그죠? 포함되어 있다. 자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oth the negative and positive versions. 자, 그래서 두 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버전들은요, evoke the ego. 자아를 불러일으킨대. 그죠? 뭐로써? The fundamental measure against which behavior are to be evaluated. 자, 어떤 행동이, 그죠? 평가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measure, 어떤 방법으로다가 자아도 반드시 촉구한다. 불러일으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자아가, 그것들은, 황금률은 자아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이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정답이 뭐였어요? Don't require abandoning self-concern altogether. 자, 자기중심.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분적으로는 자기 언급적인 게 유지되어 있는 거다 라고 하니까 사실상 그 말이 이런 것도 요구하는 거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